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애정하시는 통신 섹터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클래스 101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의 홍보 3줄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제 주식 계좌를 보니까 현재 보유 중인 주식들 중 수익률 100% 넘거나 근접한 종목이 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망한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부터 안전하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들까지 강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제가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통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넘어가 보죠. 일단 왜 영상을 만들었느냐 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통신 섹터는 대표적인 배당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미국 주식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 AT&T라든지 아니면 버라이즌이라든지 전부 다 통신 섹터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대표적인 저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 섹터랑 조금은 연관이 있는 약간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영역이긴 한데 이게 또 모든 사람들이 이미 통신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좀 요즘에 맥킨지 리포트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변화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친구들, 한국에서는 알뜰폰이라고 해서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건데 어쨌든 디지털 서비스 쪽이 조금 유의미하게 볼만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산업용 5G, 요거는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한 건데 IoT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의 현실에 대한 부분도 저는 약간은 흥미롭게 봐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통신 섹터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디지털 서비스, 5G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멘트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통신 산업의 특징은 전화, TV, 인터넷 등 선으로 전달하는 유선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LTE, 5G 등 무선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무선 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미디어 플랫폼까지 붙여서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한국에서는 KT, SKT, LG U+, 요 세 가지가 이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영상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네들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전역에 지리적으로 그냥 전역에 회선을 다 깔아야 되고 통신탑이라든지 아니면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물리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근데 요거를 한번 해놓고 나면은 사실상 유지보수라든지 업그레이드만 그냥 꾸준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완전히 신사업을 틀어가지고 다 갈아치우고 요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G 이후에는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거의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 그래서 5G가 좀 좀 나라가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요거이기 때문이게 된 거고, 하지만 안정성 값, 약간 방어주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제 위기여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끊지는 않아요. 약간 보험을 해지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핸드폰을 끊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 섹터를 살펴보실 때 통신 섹터 말고도 그냥 구독 모델로 돌아가는 매달 결제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사실 요거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매출은 요 가입자 수하고 ARPU하고 해지율 요 세 가지의 변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는 몇 명이나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ARPU는 이 가입자들이 1인당 평균 얼마씩 지불하고 있는지, 해지율은 몇 명이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하는지, 요 세 가지 합하면 그냥 매출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통신사의 형태는 가입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해지율이 낮고 ARPU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대표적인 저성장 산업이고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AT&T의 ARPU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지불을 하고 있는지,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명백한 하락 추세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면은 요건 17년, 18년, 19년도인데 이렇게 내려갈수록 ARPU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신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상 매출 측면이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플레이어는 AT&T라든지 버라이즌, 얘네들은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게 특징인데 사실 성장은 없어요. 지금 버라이즌이 1등이고 그 다음에 AT&T가 3등, T모바일이 이제 2등인데 T모바일의 경우는 배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 중인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T모바일의 토탈 커스터머 총 고객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만큼은 사실상 스프린트 4위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된 가입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MVNO 플레이어라고
약간 알뜰폰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회선은 없는데 얘네들한테 회선을 대여해서 하는 형태. 요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MVNO 바로 나왔죠.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무선 사업이라는 게 웃긴 게 주파수라는 유한한 자원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통신사가 어떤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경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5G도 요 경매가 한창 핫한 이슈가 되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정된 자원을 KT, SKT, U+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쪼개서 가지고 있으면은 기존 통신사들이 치고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MVNO라는 사업자는 기존 KT, SKT, U+ 이런 MNO로부터 통신망을 도매 느낌으로 대량으로 대여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쪼개서 판매를 하는 그냥 인프라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간 제조도 여기 브랜드 있고 여기 OEM한테 약간 제조 맡기는 느낌 있잖아요. 요 구조가 요거 MVNO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MNO 얘네들 LG, KT, U+의 통신망을 대여해서 전용 회선 사업을 하는데 활용을 하곤 한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업 등을 하는데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만 쓰는 회선이니까 훨씬 더 보안이 강력하겠죠.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쪽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러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앱으로 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알뜰폰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일 제 생각의 핵심 포인트는 영업지점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럼 영업지점을 없애면은 영업지점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유지 관리비 이런 것들 싹 다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 LG U+ 알뜰폰 뭐 가입하는 거를 보는데 여기 그냥 단말기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말기를 그냥 보내주면은 그냥 수령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폰까지 있다 그러면 요거만 하면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10만 받고. 그 다음에 성과가 저는 요거 살짝 그렇게 자세히 보는 섹터가 아니었어가지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현재 신규 고객의 23%가 디지털 서비스로 가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객 확보 비용은 더 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산업인 동시에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디지털로 가입자를 받는 게 영업점을 없애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디지털 서비스들은 모든 것들이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무조건 단순화가 되거든요. 넷플릭스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요금제가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이 굉장히 명료하고 요걸 설명을 하는데 인간이 그냥 필요하지 않는다에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인간이 덜 들어가게 되면은 인건비를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숨겨진 비용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얼마 더 내고 이런 것들이 약관에 엄청 길게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하고. 근데 이게 보면은 요즘 트렌드에 좀 맞지가 않아요. 좀 소비자들이 이런 거 있는 기업이 있고 없는 기업이 있으면은 없는 기업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기업들이 뭔가 당연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UI UX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영업비용 감소 이게 되게 웃겼는데 요것들을 단순화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궁금해하지를 않아서 고객센터 운영 비용도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제 문의가 무려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떤 플랜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단순화만 하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KT 그냥 가격들 그냥 가져왔는데 뭐가 뭔지 그냥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그냥 진짜 대충 하고 호구 소리 듣는데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애고 막 이렇게 2개만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할래 이렇게. 그다음에 5G는 한창 핫했던 토픽이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란 다운로드 속도 한 번에 한 개의 패키지를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용량 이거 밴드위스라고 얘기하죠. 밴드위스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속도 느낌은 요거 얼마나 이 차들이 빨리 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밴드위스 느낌으로는 요 차선이 몇 개 있는지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G는 배터리 효율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요거 때문에 사실 5G가 각광을 받았죠. 더 이상 속도 빨라봤자 뭐하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VR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산업의 경우는 이게 무선 데이터
데이터 속도가 조금 많이 늘어나야 되고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정의에 맞는 거니까 5G가 꼭 필요해야지 자율주행이 굴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소비자 측 5G는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관심도 없고 ARPU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진 그렇게 반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제조업의 5G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5G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냥 4차 산업혁명 느낌의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하고 IoT 등은 저는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코스트 쪽에서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 측을 완전히 줄여버릴 수 있으면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제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도 어디에든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뭔가 가시적으로 들리는 뭔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오늘 알아낸 거를 좀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없는 공장 요런 것들을 저는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공장에 사람들 많이 들어가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적 혁신은 지금까지 상당히 애매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큰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애들 요 키바 시스템스 인수하면서 물류 창구에서 얘네들이 요런 선반 들고 다니는 이동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요런 드론이 하고 있거든요. 요런 드론은 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바닥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도 할 텐데 어쨌든 무선이 돼야 되는데 얘네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속도가 얘네들 사실상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5G로 한다. 그러니까 공장 내에 5G 망을 설치한다는 거죠. 아니면 AR 글래스로 원격으로 기계를 이렇게 조작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조작을 하는 순간 이 기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5G가 필요하다. 전 한 두 가지 정도가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될 만한 부분 같아요. 근데 제가 들은 것들은 그게 다였는데 현실적으로 좀 뒤져보니까 그게 다인 이유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안 깔린 공장이 70-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만 와이파이라도 깔려있는 공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 생각에 와이파이란 기계가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다 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계들이 무슨 통신망에 연결도 안 돼 있고 이거의 필요성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진 않다. 그러면은 요것도 안 돼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기존의 와이파이 같은 무선 통신 기술이 들어간 기계를 배치를 하는 아니면 설비를 배치를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빅데이터다 뭐 데이터 분석이다 요거 하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무선 통신을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통신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뭔가를 바꾸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의 물류센터 로봇 같은 애들이나 실시간이 필요하지 기계는 그냥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세팅값 찾으면 그거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입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계에서 그냥 주는 데이터 뽑아가지고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세팅을 찾아가지고 요거 세팅만 해주면 되니까 사실 센서라든지 인프라라든지 IoT 이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5G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읽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근데 요게 또 아까 전에 아마존 같은 애들은 이게 아마존 같이 무선 로봇이 있는 애랑 없는 애랑 물류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업들은 이제 기술로 무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얘네들은 1%라도 더 효율화를 시키고 1%라도 더 정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돈이 없는 기업들은 기술 투자가 안 되니까 점점 더 경쟁력을 잃고 그러면은 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제대로 가동할 경우 맥킨지에 의하면은 18개월에서 24개월어치의 우월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2년치 경쟁력 2년치 앞서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굉장한 어드밴티지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읽었던 아티클의 포인트는 기술은 이미 존재한데 도입을 안 하고 있고 도입의 필요성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더 주요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인더스트리들 요게 산업들이고 그리고 얘가 매출을 더 올렸는지 아니면은 효율성을 더 올렸는지 요것들을 보면은 매출하고 효율성을 둘 다 올렸다는 애들이 지배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효율성을 올렸다는 애들,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었다는 애들은 완전히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애들은 확실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통신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5G를 이용한 뭐 스마트 팩토리, IoT,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코멘트할 만한 부분,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만한 부분을 보면은 통신사는 솔직히 안 보여요. 저는 AT&T라든지 버라이즌이라든지 T모바일 이런 애들 전부 다 그냥 5G 통신망 깔고 있고 뭐 다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 제가 고른다면 T모바일을 고를 것 같아요. 얘는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려운 게 가입자 수 늘리기는 일단 어렵죠. 핸드폰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IoT 기기가 조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다이나믹하게 늘어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ARPU를 늘리는 것이 관점인데 ARPU 아까 전에 AT&T 떨어지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애매하고, 그러면 5G를 해봤자 가격을 살짝 올렸다가도 나중에 가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데, 소비자 측에서는 드라마틱한 성장 기대가 하기가 어렵고 비즈니스 측에서 저는 조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아마존 같은 애들도 기계 한 대당 다 통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은 통신사 말고도 통신 장비 쪽으로도 기회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공장 측에서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보면은 조금 타이밍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환되는 순간에 확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애매한 것 같고, 아니면은 통신사들이 신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5G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자들, 실제로 요거의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 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애들, P&G라든지 존슨앤존슨, 여기 보니까 P&G하고 존슨앤존슨은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더 효율적으로 제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리테일에 5G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애들, 로봇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애들은 결국 걔네들은 무선 통신을 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것도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뭐 물류 공룡들 이런 애들은 투자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 섹터 또는 5G 섹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어떻게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추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